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속전속결 전력공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전력공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필기 이론의 절반은 넘어오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전력공학과 더불어서 뒤에 있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다라고 한다면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에 배울 과목은 전력공학이죠. 이 전력공학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와도 완전히 직결된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전력공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준비를 했겠지만 이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특히 관련 기출문제도 다 풀어보고요. 기출 분석, 어떤 게 많이 나왔는지도 분석도 해보고 필기와 실기, 공통된 부분은 무엇인지, 별개로 출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속전속결 전력공학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습 과목 순서입니다. 자, 이 전력공학도요, 이 전기기기와 더불어서 상당히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앞전에 회로이론, 전기자기학을 선행 과목으로 배워주셔야지만이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이 뒤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력공학이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 전기기기에서 배운 내용들조차도 전력공학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번째에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과목 순서가 내가 어떤 자격증을 응시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력공학의 과목 순서는 사실상 동일하니까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요, 강의 구성입니다. 제가 이 속전속결 전력공학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 이론은 17강, 단원별 문제풀이는 1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31강인데, 자, 숫자만 보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이 단원별 문제풀이 해설 영상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시청할 필요가 없죠.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관련 출제된 기출문제를 수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만 해설을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과 그리고 이론 17강만으로 상당히 컴팩트하게 짧게 강의를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이론 17강 같은 경우는요, 이 속전속결이라는 교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증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제작된 교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기출 분석을 함으로써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17강에 들어있는 내용만큼은 시험과 완전히 직결된 내용이다. 아주 압축된 그러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만 들어주셔도요, 상당히 고득점으로 이 전력공학 높은 점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목차인데 이 책이 어떤 챕터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7장까지를 저는 송전개통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8장, 9장, 10장을 배전개통, 그 다음에 11, 12, 13, 14를 발전개통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이 8장 변전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배전개통도 될 수가 있고요, 송전개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 모르셔도 되겠지만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그 앞에를 송전개통이다 라고 하고요, 그 뒤에를 배전개통이다 라고 하게 돼서 이 변전소 같은 경우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전개통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송전, 배전, 발전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크게 파트가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 발전 계통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는요, 이론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재에는 있는데 이론 때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력공학 출제 기준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필기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전 계통은 수력, 화력,
원자력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발전 계통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출제가 되는 내용이 송전과 배전 계통이 되고요. 뒤에 있을 실기시험과도 직결된 부분이 이 송전과 배전 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발전 계통은 실기에서도 매우 한정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전 계통 같은 경우도요, 반드시 한 문제 또는 많으면 세 문제,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이 해당 문제를 여러분들이 잡게 되면은요,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오는 난이도 있죠. 문제 유형도 매우 정해져 있어요. 단답형으로 매우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잡는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고득점으로 합격권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발전 계통을 딱 두 강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조금 넘게 되는 시간으로만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으로 두세 문제마저도 다 맞출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차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 전력공학. 이 많은 분들이 이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았을 때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전력공학을 많은 분들이 전기 자격증을 합격하고 나서 가장 쉬운 과목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전력공학 이론도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기출 풀다 보면은 점수 알아서 오르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전력공학 자체 학문만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심도 있는 어려운 학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앞전에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를 배우고 나서야 그 내용들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대학교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고학년에 학습을 하는 과목입니다. 저도 한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전기 자격증에 있어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쉬운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가장 쉽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바꿔서 이 전력공학을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동일해요. 이유는 이 전력공학은 계산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듣고 바로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맞출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반드시 전력공학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은 타 과목들의 점수가 떨어진 것을 이 전력공학으로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 전력공학 자체가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들을 잘 이해만 하더라도 뒤에 있을 실기 공부가 훨씬 편해진다.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 필기도 잡을 수 있고요. 실기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필기를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물론 필기와 실기 모두 중요하지만 조금은 이 필기에 더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필기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필기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중요한 그런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필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실기에서는 자주 나오는 개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서 좀 더 필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속전, 속결을 맺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력공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꼭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영상 시청 시에 정지 버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전력공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학습 매체를 통해 학습을 한다면 꼭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요, 뭐 선생님이 됐든 강사님이 되었든 어떠한 내가 오늘 정해진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 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학생들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한 친구가 조금 뒤처진다라고 하더라도 수업을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온라인 매체,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이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 제가 이렇게 딱 멈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멈춰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내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다 또는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아. 몸 좀 풀고 스트레칭 좀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강의 막 틀어져 있으면 그건 전혀 공부가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습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1시간 공부를 하고 1시간 복습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습이 필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당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제가 강조한 필수 공식이 있을 거고요. 꼭 암기를 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유도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와 더불어서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유도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과값만 가져가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제외하고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 이해와 암기를 함께 하든 이해 없이 암기를 하든 끝에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되는 공식이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면 실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끝나면 10분 정도 또는 짧게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지속적으로 봐주시면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혼자 장시간 고민하지 않기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르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취감도 있고요. 응용 능력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해진 공부 시간이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이러한 고민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직장인이시거나 또는 학교 생활과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오늘 목표량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것은 비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을 하냐? 바로 Q&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물어봐 다냐? 이 다산에듀 같은 경우는 다산에듀 홈페이지 교재 질문방에 필기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해당 내용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질의해 주시면은 다음날 혹은 주말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는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요, 그곳에는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자분들 또는 먼저 합격을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속전속결 오리엔테이션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력공학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했어요.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 되겠고 저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함께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설레가지고 다음 장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오리엔테이션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